우리 국가, 한 국가가, 한 사회가 창의성이 결국 표준 특허나 원천 특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구조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나 현대, LG 이런 데서 미국의 기업,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해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우처럼. 지금 뭐 매각하는 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데, 한 회사의 경쟁력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필기를 하면 좋은데요. 네 가지 키워드는 이겁니다. 네 가지 키워드 적으셔도 돼요. 안, 가, 예, 특입니다. 안, 가, 예, 특. 안이 뭐냐면은 그 기업 CEO의 안목입니다. 한 기업의 경쟁력에서. 첫 번째, 기업 CEO의 안목이에요. 안목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뭐라고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두 번째가 가. 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를 지배하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근데 그 회사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이윤 추구일 때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회사는. 그 가치관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good to great.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가 쓴 책에서 강조하는 단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그것은 진정성, 사랑입니다. 인류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그 회사에 있을 때만이 앞으로 그 회사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가라는 거예요. 가. 안, 가 나왔죠. 예라는 건 뭐냐면은 미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회사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가정으로 생각해봐도 됩니다. 가장이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은 안목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 번째가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 내에. 근데 대부분의 그 가족이나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측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그 권위적인 가부장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노키아가 망하기 전에 그 노키아가 망한 그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그 중간급 사장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간급 간부가 있고요. 그 중간급 간부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장, 과장 말고 뭐 과장급 뭐 바로 밑에 이 직원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직원들이 노키아는 스마트폰으로 가야 된다는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노키아가 망하기 전에. 중간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 직원들이 막 건의를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가야 된다, 스마트폰으로 가야 된다. 근데 중간급 간부들이 자기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앞서간다거나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 그 위에 있는 사장한테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노키아가 망한 이유예요.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미래 예측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가 있느냐? 경계선, 말단, 싱싱한 두뇌, 하부 조직, 여기에가 미래 예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문현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가 답이 있다. 우문현답. 이게 그 미래 예측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래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죠.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소통 이후에 챌린지. 뭐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보자. 미래가 이렇게 올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얘기했나요? 또 하나. 안과 예특에서 마지막에 특허입니다. 특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한 가정에, 회사에서 특허면 뭐 일반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럼 한 가정에서의 특허는 뭘까요? 한 가정에.
예전에 왜 그 있었잖아요. 중국의 고사에 그 새 타고 가는 가족이었는데 손 안 트게 하는 그 연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떤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은 그 연고로 그게 적벽 전투 있는 그 올라라하고 오나라 전투에서 나오는 이야기네요. 적벽 전투 말고 오나라 올라라 이야기에서 그 약을 재산한테 바쳐가지고 장군이 되죠. 그리고 막 큰 땅을 얻게 되고 아무튼 그런 자기 가족만의 뭔가가 장점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게 특허겠죠. 한 가족에서는 안과 예특입니다. 어쨌건 한 조직이 건강하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안과 예특, 안목, 가치관, 예측 시스템, 특허. 네,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육시로 그 창의성의 육시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특허를 예측하는 것의 기본적인 그 원칙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 300만 년 동안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쭉 살아왔던 그 과거 문화 인류학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 과거의 문화 속에서 즐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 즐겼던 것들이 현대 문명에 의해서 사라진 것이 혹시 있나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 가능한 특허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걸 본다면요 이거는 거의 특허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플랫폼을 장악할 만한 엄청난 하나의 그 유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굉장히 큰 거죠.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거라. 그런데 이제 작은 특허는 뭐냐면 이 현대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새롭게 생기는 고통들이 있어요. 전에 없던 거. 10년 전에 없었던 고통. 5년 전에 없었던 고통이.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이런 홀더가 나왔는데 스마트폰 누워서 보니까 손목이 아파 죽겠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기기들이 퍼지면서 불편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사실 특허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에요. 특허를 예측하는 방법은. 이거 두 가지가 굉장한 원칙이고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기후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조금 다르다.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육시하고 좀 이 파트를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회가 개인의 창의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가의 창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 맡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뭐 삼성에서도 디자인을 미국의 중소기업인 아이데오한테 의뢰할 정도예요. 이상하잖아요. 삼성에 10만 명이랑 직원이 있는데 거기 연구자들이 있고 디자이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싼 막 서울대 홍대 나온 디자이너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사고의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상상력이 제한적으로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이 사고의 확장성을 가장 잘 갖도록 바뀌는 것을 다이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보면 큐리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명이서 10명의 사람은 굉장히 친밀해야 돼요. 어떤 큰 조직 내에서. 아주 죽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서너 명 또는 4명에서 10명 사이 7명 정도는. 그런데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주 친밀한 소그룹들이 여러 개가 또 모여서 그러니까 7명의 소그룹이 또 7개가 있는 거죠. 그럼 7749잖아요. 49명이지만 여러 명이서 모여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팀과 팀이 경쟁하는 구도인 거죠. 근데 정확하게 미국의 디자인 중소기업인 아이데오가 이렇게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면은 팀을 기본적으로 4개로 나눠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디자인해.
그러고서 팀을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4개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팀장을 각각 배정을 하는데 여기서 아이데어의 놀라운 점. 여기 팀장은 시인이고 여기 팀장은 화가고 여기 팀장은 뭐 전공이 다 달라 팀장이. 여기 팀장은 법학을 공부했고 여기 팀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은 이렇게 각각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법이 달라요. 디자인을 할 때. 뭐 카트를 디자인, 뭐를 디자인하든지 간에. 출신 자체가 다르고 구성 자체가 다르고 아주 이 친밀한 팀끼리 또 경쟁을 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빨리 내려와야 되는 그 아이디어의 그 방식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교육적인 문화 속에서 융합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융합과 소통. 그리고 그런 이게 사회문화적인 복지제도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복지제도. 돈 없으면 좀 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 교육적인 차별을 받는 느낌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창의력에.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좋은 성품, 이 성품은 호기심이 가득한 성품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것, 성품. 거기에서 호기심이 나오게 되고 바로 이렇게 6가지의 C, 융합, 소통, 도전, 문화, 성품, 호기심이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창조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